로그 함수는 지수 함수랑 내용이 똑같습니다. 물론 표현 형식이 다르니까 그래프가 조금 다른 것 뿐이죠. 근데 기본적인 큰 흐름이 똑같아요.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완벽하게 똑같아요. 그리고 방정식, 부등식 쪽은 로그 함수의 약간 특수한 형태 한두 개 빼고는 지수 함수보다 쉬워요. 지수, 방정식, 부등식은 누가 너희들한테 계속 태클을 거냐면 t로 치환했을 때 0보다 크다가 자꾸 태클을 거는 거야. 그래서 이상한 유형들이 자꾸 나오는 거고 니들 질문도 다 그건데 로그 함수는 함수값이 실수 전체에서 잡혀요. 왜? 지수 함수는 우리 그래프 그려봐서 알지만은 지수를 치환하면 양수만 잡히잖아요. 맞아 안 맞아? 근데 로그는 로그 값이 음수도 있어요. 로그 값이 음수도 있습니다. 왜? 로그 2의 2분의 1은 마이너스 1이잖아. 음수가 나오잖아. 결과가. 로그 2의 4분의 1은 마이너스 2잖아. 음의 실수들이 다 나온다는 뜻이에요. 이해돼요? 그래서 로그를 치환하면 따로 범위를 잡을 필요가 없죠. 범위를 잡을 필요가 없으면 마음이 편하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로그 함수로 되어 있는 방정식, 부등식, 로그 함수 쪽이 기본적으로는 더 쉬워요. 물론 기본 그래프 조금 익히고 해야 되겠지만 로그 함수는 y는 로그 a의 x꼴이고요. 밑이 1보다 클 때와 밑이 0과 1 사이로 나누어질 때입니다. 지수함수도 이렇게 나눠서 그렸었잖아요. 맞아요? 로그 함수는 만약에 로그 2의 x 같은 거 그린다고 생각을 하면 역시 기본적으로 처음에 익힐 때는 x가 1이면 0입니다. 모든 진수가 1이면 모든 로그는 0이니까 모든 로그 함수는 1,0을 지나게 돼 있어요. 2면 1이고요. 4면 2고요. 8이면 3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완만하게 증가합니다. 점점 증가하는 속도는 감소하지만 점점 완만해지지만 점근선은 없어요. 끝까지 증가합니다. 이거 천천히 끝도 없이 증가해요. 로그 2분의 1이면 마이너스 1이고 로그 4분의 1이면 마이너스 2고 로그 8분의 1이면 마이너스 3입니다. 감소할 때는 졸라 급격하게 감소하지만 절대로 y축을 뚫고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근선이 y축이에요. 이해돼요? 그래서 점근선 방정식은 x는 0이고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계속 증가해서 끝도 없이 증가하는, 이거 점근선 있는 것 같지만 이쪽으로는 점근선 없어요. 계속 증가하는 애입니다. 그러면은 밑이 0과 1 사이일 때는 밑이 0과 1 사이일 때는 이 x축 대칭하면 됩니다. y는 로그 2분의 1의 x가 2분의 1일 때 1이고 4분의 1일 때 2이고 8분의 1일 때 3이고 이럴 거 아니야. x가 2일 때 마이너스 1이고 4일 때 2, 마이너스 2고 8일 때 마이너스 3이고 이런 식으로 완만하게 감소하는데 끝도 없이 감소합니다. 이해되죠? 그 다음에 밑이 커지면, 만약에 밑이 3이면 로그 3의 x는 1일 때 2였던 애가 2일 때 1이었던 애가 3일 때 1 찍히고요. 4일 때 2였던 애가 9일 때 2 찍힙니다. 그래서 더 납작해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렇게 교체해서 이렇게 갑니다. 그럼 여기도 3분의 1의 x승은 더 아래서 이렇게 오다가 더 납작하게 이렇게 가게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4의 x승은 더 납작하고 이렇게 가겠죠. 이해됩니까? 이거 그려보는 건 방금 전에 내가 한 것처럼 로그 2의 2가 1이고 로그 2의 4가 2고 3의 3이 1이고 로그 3의 9가 이렇게 해서 한두 개 찍어보면 금방 와요. 그 다음에 항상 지나가는 점이 1,0이라는 거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알아듣죠? 그러면 y는 로그 2의 x-3 플러스 1 이런 애는 항상 지나가는 점 0,1을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1만큼 항상 지나가는 점 여기로 찍히겠죠?
그리고 얘는 점근선이 위아래로 생겼으니까 X축 이동만큼 점근선이 옮겨올 겁니다.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해돼, 안 돼요? 지수함수에서는 점근선이 Y는 몇이었으니까 Y축 이동에 따라서 같이 옮겨갔단 말이야. 로그 함수에서는 X축 이동만큼 옮겨가면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 없죠? 이해되죠? 그 다음에 이제 로그 함수를 이용한 대소관계인데요. 이것도 보면은 밑이 1보다 크면 그래프가 증가하는 방향이니까 X가 커지면 Y도 커지잖아요. 맞아요? 근데 밑이 0과 1 사이면 감소하는 방향이니까 X가 커지면 Y는 작아지죠. 맞아요? 그러면은 로그 2의 10하고 로그 2의 30은 이쪽이 큽니다. 밑이 1보다 크니까 진수가 큰 놈이 크겠죠. 그런데 로그 2분의 1의 10하고 로그 2분의 1의 30은 밑이 0과 1 사이면 진수가 작은 놈이 큽니다. X 자리가 진수 자리니까. 알아듣죠? 그리고 로그는 진수 조건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이 자리가 0보다 크다. 정의역이 0보다 크다가 깔려 있어야 됩니다. 이해돼요? 정의역이 0보다 크다가 깔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재밌는 게 나오는데, 너희들이 하나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문제에 아무 말이 없이 로그 상용로그라고 치자. 로그 x 이딴 게 있으면 이 말이 그냥 아무 말이 없어도 숨어 있는 거거든. 맞아요? 진수 조건이니까. 맞습니까?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어. 어떤 문제에 로그 3의 x 더하기 로그 3의 x 제곱 이렇게 돼 있으면 이때는 로그 3의 x 제곱이랑 2 로그 3의 x가 같아요. 당연한 거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어떤 문제에서 로그 3의 x 제곱 이렇잖아요. 이렇게만 있어. 다른 말이 없어. 이것만 딱 있어. 이때는 로그 3의 x 제곱하고 2 로그 3의 x가 같지 않아요. 무슨 차이예요? 뭔 소린지 모르겠지. 자, 봐. 이 문제에서는 단독으로 x가 쓰인 얘 때문에 x가 0보다 크다는 말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x가 0보다 크니까 얘도 0보다 큰 애들만 가지고 하니까 이게 가능한 거야.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x가 음수가 들어가도 제곱하면 양수가 되기 때문에 얘는 x가 0만 아니면 돼요. 뭐 말인지 알아들어요? 이해돼? 뭐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이때는 얘를 이렇게 바꾸면 안 돼요. 그러면 무슨 차이가 생기느냐? y는 로그 3의 x 제곱이라는 함수와 y는 2 로그 3의 x라는 함수가 다른 함수라는 거예요. 뭐 말인지 알아들어? 얘는 정의역이 0보다 크다고, 얘는 정의역이 0보다 작거나 또는 0보다 크다야. 그럼 얘는 방금 전에 배운 것처럼 로그 1일 때 0이고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2배 해봤자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냥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하면 돼. 근데 얘는 이렇게 생겼어요. x에 1 넣은 거랑 마이너스 1 넣은 거랑 2 넣은 거랑 마이너스 2 넣은 거랑 3 넣은 거랑 마이너스 3 넣은 게 다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얘는 정의역이 x가 0이 아니다가 정의역이고 얘는 x가 0보다 크다가 정의역이야. 둘이 달라. 알아들어요? 그런데 그럼 우리 앞에서 이런 얘기 없이 이거 다 이렇게 바꿔서 풀었는데요. 그때는 이런 애가 다 문제에 섞여 있어. 이런 애가 섞여 있으면 이거 가지고 막 따질 필요가 없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여기서 이미 0보다 크다가 깔려 있으니까. 이해됩니까? 앞에서 로그 할 때,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다 바꿨는데요. 그때는 그렇게 바꿔도 되는 상황이었을 거야. 문제가 전부 다. 이해됩니까? 근데 얘가 이렇게 단독으로 나오면 같지 않습니다. 신경 써야 돼요. 알아듣죠?
자, 이대로 가봅시다. 네, 함수값 얘기, 뭐 평행이동, 성질 이런 거 니들이 읽어보고 풀어보면 될 겁니다. 95쪽 넘어갑니다. 96쪽 그래프 그리는 거 내가 막 디테일하게는 안 했지만 평행이동, 대칭이동 얘기는 지난 시간에 다 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래프 그려보시면 됩니다. 대칭이동 먼저 하고 평행이동 하고 근데 항상 지나가는 점 로그 함수는 1,0이라고 그랬어. 1,0 옮기고 정근선 옮긴 다음에 대칭하고 평행이동하고 해보세요. 알겠죠? 대칭할 때도 정근선 같이 옮겨가야 된다. 뭔 말인지 되죠? Y축 대칭 같은 거 할 때. 필수 4번은 뭐 평행이동 한 만큼 네,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소관계도 해보시면 됩니다. 방금 전에 설명 다 했고 특별한 내용 아니에요. 역함수 얘기를 해봅시다. 97쪽의 필수 6번. 자, 여기 보세요.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의 역함수 관계인데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기본형 기준으로 평행이동, 대칭이동 하나도 안 한 거 기본형 기준으로 밑이 같은 지수와 로그는 서로서로 역함수 관계예요. 그러니까 y는 a의 x승과 y는 로그 a의 x는 서로서로 역함수 관계입니다. 서로서로 역함수 관계예요. 이거 역함수 바로 구해보면 금방 나오는데 y는 a의 x승을 xy 자리 바꾸고 ay승 로그 정의를 이용해 쓰면 바로 로그 함수 나오잖아요. 맞아 안 맞아? 맞아요. 로그가 지수에서 나오고 지수가 로그를 가지고 만들어내기 로그가 지수를 가지고 만들어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y는 로그 a의 x승도 x랑 y랑 자리 바꾸고 로그 정의에 의해서 바꾸면 이렇게 나오죠? 서로서로 역함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기본형 기준으로 밑이 같은 지수와 로그는 역함수 관계다. 그러면 y는 a의 x-m, x축 방향으로 m만큼 y축 방향으로 m만큼 간 거의 역함수는 y는 로그 a의 x-n 플러스 m입니다. 여기서 y축 이동이 여기서 x축 이동이고요. 여기서 x축 이동이 여기서 y축 이동입니다. 이게 x축 이동, y축 이동이 바뀌어 있으면 역함수예요. 서로서로. 이해됩니까? 서로서로 역함수 관계입니다. 물론 그냥 바꿔도 돼요. xy 자리 바꿔서 x는 a의 y-m승 플러스 n인데 넘어가면 x-n이 a의 y-m승이고 이걸 하나의 덩어리라고 생각해서 로그 정의대로 가면 y-m 지수는 로그 a의 x-n이고 넘어가면 똑같이 나오죠. 이해됩니까? 근데 기억해야 되는 건 밑이 같은 로그에 xy 평행이동이 바뀌어 있으면 xy 평행이동이 바뀌어 있으면 서로서로 역함수다라는 걸 알면 편하겠죠? 이해되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뭐 함수과 관련된 것도 니들이 풀어보면 되고 이거 99쪽에 저 그래프 넓이 관련된 것도 곡선으로 둘러싸인 애는 넓이 못 구한다가 기본이에요. 잘라서 붙여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 위에 예제 보면 알겠지만 좀 크게 잘라 붙이고 있죠. 저런 식으로 아무튼 어쨌든 잘라 붙이면 됩니다. 이거는 이해되죠? 다 직사각형 만들어서 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내가 막
많이 설명할 내용이 없어서 풀어보고 질문할 거고, 내가 오늘 진도를 로그 최대 최소, 방정식, 부등식까지 다 나갈 거거든. 개념 원리는 확실하게 풀어오셔야 됩니다. 개념 원리는 확실하게 풀어주셔야 돼요. 월요일까지. 개념 원리는 확실하게 다 풀어오셔야 되고, RPM은 좀 남겨와도 뭐라고 안 할게요. RPM은. 근데 월요일날 내가 또 삼각함수를 조금 나갈 거거든. 그래서 수요일까지 삼각함수 개념 원리랑 RPM 로그 함수까지는 마무리 해오는 걸로. 그렇게 해서 삼각함수 부분은 아무튼 그래서 책 정리를 좀 학원 방학 며칠 안 되지만은 그 사이에 진도 안 나가니까 좀 정리를 해 오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좀 약간 문제 별로 안 풀고 쭉 할 수 있죠 하고 넘어갔는데 할 수 있을 것 같아. 풀어줬으면 좋겠어. 그냥 책을 한번 훑어봤을 거 아니야. 할만 하겠는데 쉽지 않니? 아니야? 어려울 것 같아? 준혁이 어떨 것 같아? 잘 모르겠네. 별 생각 없어 지금? 어? 훑어보지 않았다고? 그럼 일단 최대 최소까지만 나가자. 또 너무 많이 나가면 정신 나가니까. 근데 최대 최소도 너무 쉬운데. 자, 아까 내가 그래프를 그려서 알겠지만 최대 최소에 대한 얘기 봅시다. 내가 지수함수 할 때도 지수함수가 계속 증가하는 함수기 때문에 최대 최소가 없다고 그랬어. 맞아 안 맞아? y는 뭐 a의 x승이고 a가 1보다 큰 상황. 뭐 하나 예를 드는 거니까. 그럼 로그 함수도 계속 증가하는 그래프라고 그랬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럼 얘도 최대 최소가 기본적으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은 x를 끊어야 최대 최소가 생겨요. 이해돼? 너희들이 공통2에서 하는 유리함수, 무리함수, 그 다음에 이런 이거 지수함수, 로그함수 이런 애들은 기본적으로 계속 증가하는 함수란 말이야. 최대 최소가 없어. 무리함수는 최소값은 있을 수 있죠. 어쨌든 유리함수랑 이런 애들은 이해됩니까? 그러면 로그함수도 기본적으로는 최대 최소가 없는 함수고 범위를 끊어야 한다. 그러면 무슨 얘기랑 연관이 되겠어? 2차와 합성하는 얘기로 들어가겠지. 뭔 말인지 이해돼? 그러면 로그 a의 무슨 x제곱 마이너스 kx 플러스 3 뭐 이런 식으로 로그 2에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이거의 최대값 아니면은 로그 2의 x의 제곱 더하기 k의 로그 2의 x 더하기 이거의 최대값. 로그를 치환하든지 2차를 치환하든지 뭔 말인지 이해돼요? 그럼 2차를 치환하면 이거의 최대 최소를 그러면은 범위가 끊어지는 거잖아. 로그 함수에서.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이해돼? 그럼 여기서는 x 범위가 나와 있으면 로그 2의 x가 t라고 그럴 때 t가 로그 2의 알파부터 로그 2의 베타까지 한 다음에 그냥 2차 식의 최대 최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맞아 안 맞아? 알아들어? 뭔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없어요. 여기도. 패턴이 똑같아. 108쪽만 봅시다. 이제 내가 특수한 상황이 한두 개 있다고 그랬죠? 특수한 상황이 108쪽에 있는 내용이에요. 거듭제곱의 지수에 로그가 있을 때
그러니까 x의 아니지 a의 x 맞네. x의 뭐 2 플러스 로그 3x 이런 식으로 거듭제곱의 지수의 로그가 올라앉아 있을 때입니다. 뭔 말인지 대한데 알아들어요? 이거는 풀이법을 하나 따로 기억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상용 로그네요. 뭐 이런 형태인데 필수 몇 번이니? 필수 13번 페이지 108쪽에 필수 13번을 보면 y는 x에 2 플러스 로그 x 이렇게 해놓고 x가 1부터 100 사이일 때 최대 최소를 구해라. 이게 최대 최소든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일단은 함수든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양변이 있는 상황에서만 나와. 양변이 있는 상황에서만 나오는 형태야.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양변이 있는 상황에서만 나오는 형태고요. 함수든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기본적인 처리 방법이 다 똑같습니다. 거듭제곱의 지수에 로그가 있어요. 그러면 이 함수든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양변에 밑이 같은 로그를 씌웁니다. 아니면 그냥 로그 정의로 쓴다 해도 똑같아요. 똑같은 얘기야. 알아들어? 그러면은 여기는 상용 로그니까 양변에 상용 로그를 씌워요. 그럼 얘가 통째로 지수니까 앞으로 기어 나가겠죠? 앞으로 나가서 뭐 하는 거야? 곱하는 거야. 그걸 알아야 돼. 앞으로 나가서 곱합니다. 그러면 로그 y는 2 플러스 로그 x 곱하기 로그 x 분배하면 로그 y는 2 로그 x 더하기 로그 x의 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이해돼요? 그러면 일단은 요건 생각하지 말고 이것만 가지고 최대 최소를 찾습니다. x가 10보다 크거나 같고 100보다 작거나 같으면 1이었네. 그러면 상용 로그니까 로그 x는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답니다. 그러면은 로그 x를 t로 치환하면 t제곱 플러스 2t고 t범위가 이거죠. t범위가 얘가 t범위죠. 이해됩니까? 그러면은 얘는 t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t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1을 가져야 되는데 마이너스 1은 범위 없잖아.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꼭지점으로 하고 이렇게 생긴 이차 함수에서 얘는 어디부터 0부터 2까지만 그래프가 필요한 거니까 최소값은 0이고 2 넣으면 얼마야? 2 넣으면 4, 8 최대값은 8인데 2랑 8이 답이 아니야. 잘 들어. 최대값은 8인데 이 최소값은 누구의 최소값이니? 저기서부터 쭉 훑어서 봐봐. 누구의 최소값이야? 최대값하고 누구의 최대 최소야? 자, 이 문제가 지금 이거의 최대 최소를 구해라잖아. 그럼 여기서 최대 최소는 문제 풀기 전에 이거를 딱 봤을 때 최대 최소는 누구의 최대 최소야? 누구의 최대 최소야? 이 개념이 안 쓰잖아. 우리 공통수학은 수도 없이 했을 텐데.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 쉬운 거, 공통수학에서 많이 하는 거. 식 모양이 바뀐다고 이상한 게 아니야. y는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4.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래. 누구의 최소값이야? 자, 좀 계산하기 쉬운 걸로 가자. 2.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네. 좀 숫자 좀 줄이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야. 아래로 볼록이야. 니들 내가 설명하던 모든 선생님이 다 이렇게 설명하셔. 이거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2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 함수값이 올 수 있는 범위가 다 여기니까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여서 최소값이 마이너스 2야. 이렇게 설명하면은 이게 맞는 말이라는 건 알아봐 보더라봐. 알아봐. 2차 부등식이나 최대 최소 설명할 때 다 이렇게 설명하신단 말이야. 내가 하든 누가 하든. 이런 설명 들어본 적 있어? 없어? 없어? 니네는 왜 없는 표정이야? 내가 몇 번 이런 설명 들어본 적 있어? 없어? 없어? 있어?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최소값 마이너스 2는 누구의 최소값이야? 그래, y의 최소값이지. 나는 근본적으로 최대 최소 설명을 할 때 이거 다시 해야 돼. 값 들어가는 용어는 무조건 무슨 값이 무슨 문자랑 관련된 거라고 그랬어? y라고 그랬잖아. 값 들어가는 애는 다 누구에 대한 얘기라고 그랬어? 함수값이라고 그랬어. 함수값. 함수값 중 최대인 애가 최대값이고 함수값 중 최소인 애가 최소값이야. 수학에서 값 들어가는 애는 전부 다 함수값 얘기야. 전부 다 함수값 얘기라고. 최대인 함수값, 최소인 함수값을 줄여서 최소값, 최대값이야. 전부 다 함수값이야. 수학에서 값 들어가는 말은. 그럼 함수값은 무슨 좌표야? y좌표야. 그러면은 이 식에서 최대 최소는 누구 얘기야? y 얘기라고. 알아들어? 최대 최소는 누구 값이야? y 값이야. 근본적으로 그게 깔려 있어야 돼. 그런데 내가 지금 여기에서 양변에 뭐를 했어? 로그를 씌웠지. 그러면서 식을 이렇게 바꿨어. 그럼 치환을 여기를 했어. 그럼 이거의 최대 최소는 누구의 최대 최소야? 로그 y의 최대 최소야. 로그 y의 최대 최소. 달라. 우리가 구하라는 건 누구의 최대 최소였는데? y의 최대 최소였는데 양변에 로그를 씌움으로 해서 여기만 풀었잖아. 우리는. 여기를 풀었다는 말은 누구에 대한 얘기라고? 로그 y의 최대 최소야. 그래서 여기서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로그 y가, 그 다음에 내가 이거는 지난 시간인가도 했어. 최대 최소랑 같은 말이 뭐라고 그랬어? 범위라고 그랬어. 이렇게 해놓고 다시 시작하는 거라고. 알아들어?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없으면 이게 설명이 되게 어렵게 느껴져. 근데 되게 당연한 말이란 말이야. 알아들어요? 그래서 10 하면 y는 10의 0승부터 10의 8승까지 이게 답이에요. 최소값, 최대값. 알아들어? 무슨 말인지 해야 돼? 누구의 최대값이야, 누구의 최소값이야를 대답을 못하면 안 돼. 그러면 이 내용이 헷갈려. 알아들었어요? 이해돼? 좋습니다. 그래서 양변에 로그 씌워서 푼다도 뭐 중요한데 그것보다 근본적으로 왜 저렇게 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해되죠? 알아듣죠?
계획한 대로 로그 방정식 부등식까지 다 하겠습니다. 로그 방정식 기본적인 것도 그냥 미시 같은 로그로 만들어서 양변을 비교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거예요. 로그 2의 x제곱 플러스 2x가 로그 2의 3x면 얘랑 갖다 풀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가끔 가다가 밑이 다른 게 있어도 얘랑 연관된 애가 되겠지. 그러면은 뭐 여기서는 좀 별로네. 그럼 얘가 2의 제곱이니까 앞으로 나가면 2분의 1승이고 올라가면 루트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는 뭐 식은 뭐 안 이쁘게 나오지만은 뭐 그런 식으로 푸는 겁니다. 뭔 말인지 되죠? 로그 방정식 기본적인 내용은 그렇게 어려운 게 없고요. 로그 치환해서 푸는 것도 특별히 로그는 치환할 때 막 이상한 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 0보다 크다 이런 조건이 안 붙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치환해서 풀면 돼요. 뭔 말인지 알아듣죠? 로그는 자연스럽게 치환해서 풀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필수 16번 보면 x의 로그 이거 밑이 얼마니? 2니? x의 로그 2의 x가 x의 로그 2의 x승이 8x제곱. 자,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양변이 있는 상황에서 함수든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양변이 있는 상황에서 지수의 로그가 올라타 있으면 뭐 하라고? 얘랑 똑같은 로그를 양변에 씌우라 그랬어요. 맞아? 여기 밑이 2니까 밑이 2인 로그를 씌웁니다. 밑이 2인 로그를 씌웁니다. 로그 2의 진수. 로그 2의 진수. 그럼 얘는 진수의 지수니까 앞으로 나가서 곱하면 여기가 로그 2x의 제곱되는 거 이해됩니까? 로그 2x 곱하기 로그 2x. 이해됩니까? 앞으로 나가서 곱하면. 얘는 로그 2의 8. 3 더하기 2 로그 2x. 선생님, 네가 아까 얘는 함부로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바꾸면 안 된다면서요. 여기에 그냥 로그 2x가 있잖아. 그러니까 0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방정식 형태일 때는 그냥 막 바꿔도 상관이 없어요. 함수로 이렇게 딱 단독으로 있을 때만 신경 쓰면 됩니다. 알아듣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뒤에 거는요, 양변에 씌우는 게 아니고, 2의 로고의 x 곱하기 x의 로고의 2지. 얘네들이 자리 바꿀 수 있는 거 알죠? 이렇게 자리 바꿀 수 있는 거 알죠? 그러면 얘는 2의 로고의 x 곱하기 2의 로고의 x 이렇게 돼서 는 6 곱하기 2의 로고의 x 빼기 8 이러면 얘가 통째로 치환됩니다. 이렇게. 이해돼요? 얘가 통째로 치환되고 나면 풀만합니다. 알아듣죠? 이게 2의 로고의 x를 t라고 그러면 얘는 t제곱은 6t 빼기 8이니까 t 구하고 그럼 얘가 얼마라고 나오면 만약에 이거 얼마 나와? 구해보자. 2의 로고의 x가 2거나 그러면 얘가 1이거나 2의 로고의 x가 4거나 그럼 얘가 2의 제곱이니까 얘가 2거나 이렇게 풀면 금방 나온다고. 알아들어요? 뭐 로그 반복되는 방정식 두근의 합, 두근의 곱 이런 식으로 써보면 알파 베타는 두근의 합에서 나온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활용 풀어보시고요. 부등식도 똑같아요. 부등식은 대신 아까 잠깐 함수하면서 언급했지만 밑이 1보다 크면 진수가 큰 애가 아니 로그가 큰 애가 진수끼리도 크고 그지? 부등호 방향이 안 변하고 밑이 0과 1 사이면 그러니까 지수함수 때랑 똑같아요. 밑이 0과 1 사이면 진수끼리 비교했을 때 부등호 방향이 바뀌고
그런 거. 네, 부등식에서도 뭐 치환하고 뭐 하고 하는 거 다 똑같습니다. 네, 여기는 다 풀어보고 질문하면 됩니다. 네, 풀어보고 질문하면 되고요. 잠깐 쉬었다가 RPM 공통으로 풀려있는 부분만, 오늘 좀 빨리 끝나겠네. RPM 공통으로 풀려있는 부분만 좀 질문 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알겠죠? 빨리 끝나서 아쉬운 사람은 오늘 숙제 많은 내용이 좀